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이안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한국세석유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석유화학 기업으로 윤활유, 그리스 등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한국세석유가 반기 배당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뉴스, 사실상 이 반기 배당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유가 혹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일환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소 제목 같은 경우 제가 저번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인데 한번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세석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윤활유, 그리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을 살펴보자면 지금 윤활유 품목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약 한 94%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17년 연속으로 세계 윤활유 판매 부문 1위를 기록을 한 바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한국세 석유만의 윤활유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윤활유라고 한다면은 뭐 기계에다가 마찰을 줄이기 위한 아니면은 소리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것들에 바르는 기름이잖아요. 근데 윤활유에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활유 같은 경우 제가 어떤 제품이 많이 매출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가지고 와본다고 한다면 이 전기 절연유,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듯이 구체적 용도가 이 변압기죠. 변압기압 발전소에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OT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의 오일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변압기 같은 경우 유입식 올드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는 여기 유입식 변압기에 충진이 되는 절연체요. 사실 유입식이라는 말 자체가 오일이 들어가는 변압기라는 소리인데요. 우선 변압기에 왜 오일이 들어가는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변압기 내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여기 구리선으로 이어진 코일이 있습니다. 변압기도 당연히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전기가 통한다면은 변압기를 관리하는 전기 기사의 경우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기 절연유로 절연을 시켜주는 것이고, 또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코일에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는다면 과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죠. 그래서 전기 절연유를 충진하면서 가열되는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입식 변압기에는 필수적으로 전기 절연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나려면 결국엔 변압기 수요도 같이 덩달아 늘어나야 되는 점이 있죠. 그렇다면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전기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도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 기업들에서는 이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서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하려면 결국에는 전력망 확충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요. 전력망 확충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에서 변전소, 송전탑, 변전소, 가정 또는 회사,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강압과 승합의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적으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 같은 경우 11kV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변전소에서 765kV까지 승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로 강압을 시키고 다시금 변전소에서 한 번 더 강압을 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주상 변압기로 다시 한번 강압을 시켜서 220V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많은 강압과 승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려는 제품은 결국엔 변압기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변압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이 전기 절연유에 대한 수요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한국산 석유만의 모멘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지금 반기 배당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밸류업, 이 분위기업 8% 여름 보너스 배당 눈길이라는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여기 쭉 내려 보시면은 한국세 석유는 고배당주로 해당이 되긴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반기 배당을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금 예측이 어렵지만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금액 공시를 좀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라는 이 기사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고배당주로 이미 인기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반기 배당을 좀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실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란 결국엔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정책의 일환을 조금 한국세 석유가 맞춰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요. 한국세 석유 같은 경우는 2월 6일자부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고 있다가 지금 살짝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거의 박스권에 갇힌 모습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는 일단적으로 지지라인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1차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탈 시에는 사실상 6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한국세 석유의 차트를 좀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은 2020년 때부터 박스권, 그리고 2023년 박스권, 그 이후 지금 상승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